안녕하세요. 해설을 맡은 조은경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돌아보실 곳은 남산과 용산기지 주변으로 형성된 마을 해방촌입니다. 골목길 사이사이에 깃든 해방촌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이 코스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 계신 지하철 녹사평역을 나오시면 해방촌으로 가는 넓은 산책로를 걸으실 수 있는데요. 용산기지 담벼락과 오래된 가로수가 만들어놓은 색다른 분위기를 느끼시면서 해방촌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용산공원에는 총 21개의 게이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 마지막 번호를 가진 21번 게이트 앞에 서 있는데요. 이 21번 게이트 안쪽에는 중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군 사령부 건물이죠. 한미연합군 사령부 건물 뒤로 물길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요. 무악지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7km에 이르는 만초천의 지류입니다. 용산공원이 개장하면 이젠 모두 복개되어 볼 수 없는 자연천의 모습도 아름다운 주변 경관과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이 21번 게이트 앞은 바로 해방촌의 입구입니다. 해방촌 주민들이 어떻게 기지와 관계를 맺어왔는지는 입구부터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왼편에 기지 담벼락을 따라 옹기가 진열되어 있어요. 바로 50년 넘도록 이 자리를 지키며 해방촌의 명물로 자리를 잡은 한신옹기입니다. 옹기는 예전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었죠. 그런데 미군들이 복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할 때 옹기의 그림을 그려서 기념품으로 많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우리 전통의 필수품이 미군들에 의해 태평양을 건너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었던 가게라고도 하겠습니다. 이제 한신옹기를 지나 해방촌 골목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해방촌이란 이름은 어떻게 붙여진 걸까요? 네, 1945년 해방과 연관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 귀국한 해외 동포들과 월남민들이 모여 형성한 마을이라는 뜻이죠. 해방 이후 38선을 경계로 북쪽에 있던 지주들과 기독교인들은 대대적으로 일어난 토지개혁과 정권의 탄압으로 대거 월남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고향을 찾아 몰려든 사람들은 시내가 가까운 남산 자락에 둥지를 들고 살게 됩니다. 이후 6.25 전쟁 때 피난민들도 이곳에 대거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분들이 해방촌을 이룬 1세대인데 해방촌의 윗동네를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6, 7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의 물결이 일고 서울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이때도 해방촌은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니트 산업의 발달로 해방촌 경제가 부흥하며 동네가 팽창하게 되었고 2000년대에 들면서는 인근에 미군 기지와 이태원이 있는 영향으로 점점 외국인의 수도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촌의 아랫동네는 다문화의 정치와 젊은이들의 활기를 볼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랫동네에서 윗동네로 오르면서 시간을 거슬러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의 도로가 HBC 거리입니다. 해, 방, 촌의 앞자를 따서 외국인들이 부르기 쉽게 이름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해방촌의 외국인 비중이 커진 이유는 기지가 가깝다는 이유와 비교적 값싼 월세였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이다 보니 다양한 메뉴의 음식점과 카페,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들이 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독특한 매력이 돼서 요즘에는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내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러 음식점의 간판들이 즐비한 가운데 눈에 띄는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 다모토리 히읗이라는 간판 보이시나요? 다모토리란 소주를 큰 사발에 담아 파는 선술집이라는 함경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다국적 언어 가운데 함경도의 방언을 보니 역시 해방촌 월남민들의 역사가 이 거리에도 살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다시 길을 건너가도록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2015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를 해서 이제 마무리 작업에 막바지 힘을 쏟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주거 개선 주거 환경 개선이랄지 아니면 도로 이제 개선 작업이랄지 아니면 예술문화 공간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일들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대규모 이제 투자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셨던 HBC 거리 같은 경우에도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이 안 돼 있었던 것을 이렇게 좀 구분이 짓는 큰 공사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실 신흥시장도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주민들이 원했던 거는 커뮤니티 공간이었어요. 주민들의. 그래서 수건 사업이었던 것의 일환으로 이 공간이 마련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의 소통 공간과 다음에 공유 주방 같은 공간들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게 마무리된 이후에도 계속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후속 작업이 계속 이루어질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보시면 그냥 일반 주택처럼 보이지만 커다란 건축 같은 게 옥상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한 개평이. 여기는 공장입니다. 해방촌이 아까 굉장히 형성된 이후로 팽창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60년대 이후에 해방촌이 대규모로 이제 확장되는 어떤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스웨터 산업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코라고도 불렀는데요. 스웨터 산업은 노동력이 굉장히 집약된 그런 산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공장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기는 바로 맨 마지막 단계인 열처리, 그런 공정을 담당하는 곳이어서 뜨거운 열기를 위로 뽑아내는 그런 환풍 역할을 하는 곳을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죠? 공장입니다. 그 이야기는 요코 산업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신흥시장 가서도 더 말씀드릴게요. 이동하시겠습니다. 올라오셨습니다. 굉장히 힘드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월남민들, 그다음에 피난민들이 자리를 맨 처음에 잡았을 때 이 근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기나 하수도, 상수도 시설은 물론 아무것도 없었던 천막촌이었을 게 분명하고요.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유명한 오발탄이라는 소설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겨울에 물을 그냥 바닥에 길거리에 버리게 되죠. 버리면 다시 연탄재로 미끄러지지 않게 덮고 또 물 버리고 또 다시 연탄재를 덮고 하는 그런 덕기가 이제 덕지덕지 앉은 이런 모습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르막을 올라올 때도, 집을 올라올 때도 뭐 하나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다 조달해서 걸어 올라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면 옛날에 피난민들 그리고 해방촌에 맨 처음에 형성됐을 때 서민들의 모습이 어땠을지 잘 좀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오발단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뒤에 보이시는 보성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학교도 원래는 평안북도 선천에 있었던 학교입니다. 1907년에 개교를 했던 학교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3.1 만세운동을 비롯해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교인데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하면서 임시 폐교가 되기도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산천군의 많은 분들이, 기독교 분들이 내려오셔서 같이 월남을 해서 1954년에 이 자리를 해서 해방촌의 중요한 어떤 교육적인 부분을 담당을 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 중등 교육기관은 이렇게 보성 여중고가 있고요. 그 당시에 같이 월남에서 내려와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남자 고등 교육기관으로는 숭실학교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거기는 다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방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그리고 교회가 마을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마을 안에 쏙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해방대사령부 초대교회입니다.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고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교회로 나가면 시골의 이런 교회 모습과 좀 비슷하다. 그런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것이 이게 1959년에 지어진 교회인데요. 미국의 공병대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 공병대가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가지고 만든 교회라고 합니다.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안으로 들어오실 때 이 지역은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민간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긴 하지만 여기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현재 예배도 드릴 수 있다고 하니 일반인들도 오셔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초대교회가 왜 남산 자락에 이렇게 위치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의아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병대 사령부가 이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병대로 한국에서 해병대는 1949년에 창설이 되었고 그 이후에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혁혁한 전공을 이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에 1955년쯤에는 요 근방에 해병대 사령부가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해병대 사령부에 딸린 교회가 이렇게 영구적으로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해병대 사령부가 1973년에 해체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해병대가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창고로 쓰이거나 하는 형태로 거의 버려지다시피 남아있던 것이 나중에 해병대가 재창설되고 2000년대 들어서 해병대의 유서가 깊은 교회가 아직 남아있다, 건물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해병대 측에서 그 전우분들이 이제 다시 재건 사업을, 복구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다시 해병대 사령부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다시 얻게 되고요. 2017년에 등록문화재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조금 더 각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일대가 작년 말로 해서 용산공원 부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밑으로도 다 용산공원 부지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덕 밑에 해병대 사령부 공간 건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형식으로 해서 가운데 중정 모양을 가진 독특한 건물이 남아있어서 앞으로도 그 건물은 공원 안에 유지될 건물로 될 예정이고요. 이 교회와 공간 요 사이에 언덕 밑자락에 방공호가 남아있어요. 우리 군이 만들어 놓은 방공호인데 그것이 이제 일반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군사적인 내용이 우리의 내용도 어떻게 용산공원에 남아있는지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해방촌 중심에 서서 마을 형성에 큰 역할을 했던 해방예배당입니다. 1947년 이 자리에 자리를 잡았고 지금 이 건물은 1990년에 새로 세워져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산 중턱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해방촌의 랜드마크죠. 1950년대 해방교회 신자의 대부분은 월남민들이었습니다. 해방교회가 해방촌 사람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방식은 크게 두 줄기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반공과 복지입니다. 이북 출신이라는 지연을 매개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북한으로부터의 탈출을 출애굽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 교회 마당에 이 순교비가 세워진 바탕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방교회는 당시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교육과 사회복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던 주민 내의 자녀들에게 정규교육 내용을 실시하는 성경구락부 운동을 벌였고 모자원을 운영해 남편을 잃은 부인들이 의탁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모자원 안에는 타가소도 운영되어서 생업전선에 나서야 했던 부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방교회는 고달픈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실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다음은 해방촌 경제활동의 중심인 신흥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촌이 이제 점점 팽창되기 되는데요. 그 일환 중에 하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이촌 향도형 이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온 분들이 그러니까 자리를 잡기에 가장 좋았던 곳이 바로 이 해방촌이 되겠습니다. 해방촌이 여기 남산자락에 형성됐던 이유는요, 아까 계속해서 기지 말씀을 드렸지만, 기지에도 충분한 인력이 보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았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교통이 좋았습니다. 바로 남산을 건너가면, 남산 밑으로는 시내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이 좋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해방촌이 많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처음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960년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해방촌으로 이 동네로 몰리게 되는데, 월남인 마을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새로운 길도 내고, 다음에 동네 이름도 그렇고 시장도 형성을 하는데 이름을 신흥이라고 짓게 됩니다. 필요한 생필품을 조달했던 것이 바로 이 신흥시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생필품 조달의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곳으로 멀리서도 장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 점점 이제 공장이 기계화가 되고, 그다음에 공장이 또 해외로 나가고, IMF 여파가 밀어닥치고 하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이 시장도 점점 가게가 빈 곳이 생기게 되는 거죠. 2000년대에 가까이 들어서는 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여 있으니까 어두워지고 가게도 빈 곳이 생기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그런 염려스러운 곳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정도에 그런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이 새가 싼 이유로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방도 차리고, 그다음 카페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특색이 그렇게 조금씩 생기게 돼서요. 아까 도시재생 사업에 아주 커다란 그 투자가 이루어진 곳도 바로 이 신흥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생필품을 조달하는 어떤 그런 시장의 역할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져 있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오고 가는 어떤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신흥시장으로,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스웨터 산업이 지금은 많이 없어져서 지금 남아있는 곳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곳곳에 이렇게 남아있는 곳들을 볼 수가 있고요. 스웨터 산업의 공장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는 바로 뒤에 카페로 말씀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워낙에는 이 건물 자체가 다 공장이었는데요. 이 공장을, 스웨터 공장을 운영하시던 시아버님이 이제 며느리한테, 그 시아버님의 공장을 며느리가 이어받아서 그 옛날에 스웨터 공장의 그런 모습을 안에 인테리어에 잘 담았어요. 그러면서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만들었는데 거의 특허를 내셨지 않을까 할 정도로 디저트를 털실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무스케이크, 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1층, 2층, 3층까지 이렇게 잘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안에 들어가셔서 그 인테리어를 보시면 육고 산업이 어땠고 스웨터 산업이 어땠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1954년부터 1975년까지 숭실중고등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숭실학교는 1897년 평양에서 개교했던 기독교 계열의 학교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을 이끌며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인재를 배출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1938년 폐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진 폐교의 형식으로 일제 끝까지 저항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 이곳에 자리 잡았다가 1970년대에 은평구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경성 호국신사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일제의 신사가 세워졌던 자리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민족학교가 일제의 길을 누르며 세워졌었던 거죠. 이것은 장소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이곳은 정일학원 외국인 학교를 거쳐서 지금은 온라인 대학인 미네르바 스쿨의 서울 기숙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터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시다가 굉장히 평평한 지대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산자락에서 쭉 언덕길, 오르막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평지가 나타났습니다. 평지는 워낙에 있었던 자리일까? 네,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평양 숭실학교 터에서 말씀드렸던 경성 호국신사 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산자락이 그 당시에 이렇게 평평하게 깎였던 거죠. 깎였던 자리에 바로 선천군민회가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 쓰러져가는 그런 가옥들로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이 평평한 평평한 땅이 여기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쭉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군민회 분들이 대거 여기 이제 천막촌을 형성하고 해방촌에 이제 자리를 잡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조그맣게 이제 자기가 칠 수 있는 만큼의 천막을 치면 그게 자기 집이었다고 하나요. 다닥다닥 붙어서 월남민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셨었는데 이것이 선천군민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디도 남아있지는 않은데 요 근방에 미용실의 이름이 선천미용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왜 뜬금없이 선천이라는 이름이 여기 붙었을까? 바로 여기 근방에 선천군민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는 그 미용실 이름에서 우리가 그나마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서 이제 경성 호국신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경성 호국신사가 그 부지가 22,000평에 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 거라서 지금 여기서 조금 이따 108계단 가실 텐데 108계단서부터 아까 보성여고 자리 정도까지가 돼야 2만 평 정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평평한 이 해방촌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1945년 딱 잘라서 해방촌서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 말까지 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 네, 그런 거를 좀 연결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해방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언덕바지에 자리 잡다 보니까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서 전망을 한번 저 앞으로 나가시면 충분히 서울의 전망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제강점기 말에 되는데요. 30년대 들어서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 인해서 전사자가 완전 속출을 하죠. 그러면서 일제가 전쟁에 참여를 한 사람들, 전사자를 전쟁의 신으로 모시는 어떤 그런 신사를 건립하면서 이렇게 전쟁에 동요한다든가 아니면 조선인들을 강제 징집하는데 굉장히 많은 활용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경성 호국신사입니다. 호국신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일본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 막바지에 1943년에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바로 해방이 되면서 이 경성 호국신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데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게 이 표천동, 바로 신사에 이제 참배하러 올라가는 어떤 계단, 입구가 됩니다. 입구 노릇을 하는 그런 표참도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108개로 이루어져 있는 108계단인데, 108계단이 이 사진을 보시면 미군이 이제 상륙하기 직전에 모습을 담은 그런 사진인데요. 이게 남산이고 남산 자락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 계단 모습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호국신사 이 108계단입니다. 네, 108계단이 지금 현재 모습이 그동안 이제 조금씩 변하다가 이 가운데 주민들의 오르내리는 편의를 위해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원형 그대로가 아니어서 아쉽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이 새로운 명물로 108계단의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엘리베이터 타시고 쭉 내려가시던가 아니면 108계단 걸어서 내려가시면서 옛날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성 호국신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려가셔서 용산고등학교 앞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에 다시 또 길바닥이 보입니다. 용산 중고등학교 건너편에 이제 캠프 포이너라고 불리는 미군 기지 주변인데요. 이 지역도 이제 일부는 미국 대사관이 들어오겠지만 용산공원의 한 부분도 이제 개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산 중고등학교는 이 일대가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새로운 일본인들의 주거지역으로 조성이 됩니다. 조성이 되면서 학교가 남자 교육기관이 만들어지는 게 용산 중학교입니다. 예전
일제강점기 내내 경성 안에 남자 고등교육기관으로는 경성중학교하고 용산중학교 이렇게 두 곳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서울시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다시 재개교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산공원이 어떻게 또 만들어지게 될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 해방촌 투어, 해방촌 여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